사실 이 황학루가 과연 그러면 이백한테 그렇게 끝까지 굴욕의 공간이었느냐? 실제로 그런 굴욕을 뛰어넘을 정도로 굴욕의 역사를 짚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시가, 이백의 시가 이 황학루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시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바로 무슨 시냐면 황학루에서 맹우연, 저 강남 땅 광릉으로 가는 맹우연을 전송하며 라는 그런 멋진 송별시입니다. 이 시 하나로 황학루의 굴욕의 역사는 지워지고도 남지요. 한번 볼까요? 고인서사 황학루. 고인하면 죽은 사람도 고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에 쓰이는 고인은 오랜 벗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랜 벗이 여기서는 당연히 맹호연이라는 벗을 가리킵니다. 사자 무슨 뜻이죠? 헤어진다, 이별한다. 서쪽에서 이별한다. 뭐를 이별해요? 황학루를 이별한다. 황학루는 지금 가려고 하는 양주 그쪽에 동쪽에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이제 그 황학루를 이별하고 연화 3월 하양주라. 멋있죠? 연화는 이제 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가리킵니다. 혹은 이제 막 안개하고 꽃이 함께 막 어우러지는 그런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화라고 하기도 하죠.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3월의 하양주로다. 양주로 내려가는구나. 양주. 참말로 아름다운 도해. 지금도 양주에 가면, 양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상해로 보통 들어가서 상해에서 남경으로 많이 가죠. 근데 남경 바로 옆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에 이제 서호를 본딴 우리 저 항주의 아름다운 그 호수 서호. 그 서호보다는 조금 작다고 그래가지고 수차갈 숫자 써가지고 수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양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한번 나중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주에 지금 갑니다. 어느 때가요? 연화 3월에 간단 말이에요.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 3월에 여러분 꼭 이 봄날에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양주에 연화 3월제 이렇게 축제가 있어요. 이 시를 따라서. 고범 원형 벽공진. 고범 외로울 꽃자에 두 범자죠? 이건 외로운 배. 누가 탄 배? 맹원이 탄 배. 맹원이 탄 배가 원형 먼 그림자 형자죠? 네, 먼 그림자. 외로운 배의 먼 그림자가 벽공진이라. 벽공은 푸른 하늘이죠. 푸른 하늘에서 진 다 없어졌어. 소실점으로 딱 사라져버렸어. 장강 장강을 타고 쭉 가다가 드디어 소실점으로 사라져버렸어.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는 친구를 황학루에서 끝까지 전송하고 있는 거죠. 갔으니 나도 갈래 가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무사히 이 험한 백길을 다 가서 마침내 양주에 도달해서 마음껏 여행하고 시도 많이 쓰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멀리 시선으로 그를 배웅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 외로운 배 그림자가 다 가뭇가뭇 사라질 때까지. 그게 고범 원형 벽공진. 창강배는 아니 황학루에 딱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백의 모습이 보입니까? 더 멋있는 건 다음 구절입니다. 유견 창강 천재르라. 오직 보이는 것은 창강. 지금 맹호연이 배 타고 떠난 이 창강이 천재류. 천재할 때 제자는 끝제자입니다.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창강만 보일 뿐이다. 이게 뭐가 멋있냐고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창강의 물결이 되어서 누굴 따라서? 친구 맹호연을 따라서 양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물결에 이백이 마음을 담는 겁니다. 친구여, 내가 물결 되어서 그대와 함께 가래. 그대가 탄 배에 그 배전을 두들기는 물결을 보거든 그게 자네와 함께 가는 나의 마음인 줄 아시게. 얼마나 아름다운 송별시입니까? 맹호연이 나중에 이 시를 봤더라면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이 시를 봤었겠죠. 혹은 전해줬거든. 얼마나 감동했겠어. 예, 송별시는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중국의 시문학사에서 송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진짜 많아요, 송별시가. 왜 그러겠어요? 시인들이라는 게 본래 이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온갖 좋은 풍경들 다 찾아다니고 좋은 특별한 여행지 다 찾아다니고 특별한 사람 만나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자기 세계를 넓히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시인들이거든.
근데 그 시인들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 주고받는 시,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건 뭘? 헤어질 때 송별시. 이 광활한 중국 천지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거의 사별시야, 사별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시가 된다. 그러니 그 송별시에 담긴 정회가, 송별시에 담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진정이겠냐고. 아주 수작이 멋진 시들이 이 송별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이제 이백이 썼던 이 맹호에게 바쳤던 이 송별시도 최고의 송별시로 뽑히는데, 이 이백의 시보다 더 유명한 송별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게 무슨 시냐면 왕유의 시입니다. 왕유하면 여러분 그 전원, 뭐 자연 이런 걸 읊어가지고 유명한 시인이죠. 네, 또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죠. 그래가지고 보통 소동파가 왕유의 시와 왕유의 그림을 논할 때 왕유의 시 속에는 그림이 있다. 시중 유화. 또 왕유의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시경이 막 살아난다. 화중 유시. 네, 시중 유화, 화중 유시. 이런 걸로 이제 왕유를 칭송했는데 왕유 이렇게 뛰어났죠. 시와 화, 시화에 다 뛰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어요. 왕유와 이백이. 근데 왕유의 송별시 중에서 송원이사안서라는 그 친구 중에 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멀리 안서지방, 지금으로 보자면 저 신강 지역입니다. 신강 위구르 지역. 거기까지 보낼 때 그가 그를 전송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시가 송별시를 사실 대표하는 최고의 압권지작이에요. 송별시 얘기 나왔으니까 그 시 한번 함께 보자고요. 위성 조우 읍 경진. 위성의 아침비가 읍이란 말은 적실읍자입니다. 경진, 가벼운 먼지를 적시는구나. 위성은 어디냐면 장안, 옛날 당나라 때 장안이면 지금은 중국의 서안이죠. 시안.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함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면 진시황이 수도를 삼은 곳이에요. 그 함양, 그러니까 서쪽으로 저 변경지로 나가려면 반드시 그 위성을, 그 함양을 거쳐야 했어요. 거기까지 이제 왕유가 따라간 겁니다. 장안에 살던 왕유가 원희가 원래 안서 지역으로 사신 간다고 하니까 그를 전송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객사에 함께 머물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위성에 아침비가 쭉 내려가지고 가벼운 먼지들, 펄펄 날리는 먼지들을 전부 적셨어요. 우리 원형이 이제 멀리 먼 길, 그 먼지 나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비가 좀 왔으니 그 가는 길이 좀 순탄하겠구나. 객사 청청유색신이라 함께 머문 그 객사 여관에 푸른 빛이 쫙 감돌고 있어. 비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버들빛이 새로워. 버들빛이 이제 물이 쫙 올라가지고 새로 물이 올라서 객사 앞 주변이 다 온통 푸르졌어. 마음이 풋풋해집니다. 그래도 먼지 날리는 거 훨씬 낫죠. 아무리 먼 길 가는, 그래서 이제 쓸쓸한 정서지만 그래도 이제 아침에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친구를 보내게 됐어요. 객사 청청 유색신이라. 그런데 다음 구절 3구하고 4구가 이 시의 최고의 백미여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시를 이제 최고의 걸작으로 뽑습니다. 최고의 송별시로 뽑아요. 권군 갱진 일배주라. 권군, 권한다. 군 그대. 2인칭이죠. 갱, 다시갱, 진, 다하다. 일배주, 한 잔 술. 그대에게 권하노니 한 잔 술을 다 마시시게. 다시 한 잔 술 다 드시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별자리입니다. 전별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먼 길 가니까 자, 한 잔 드시게. 이미 다 먹었어. 그 다시 따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군, 갱진, 일배주. 자, 한 잔 더 하시게. 나 오늘 아이고 너무 많이 취했어. 나 힘들어 못 먹겠어. 그러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서출 양관 무고인이라.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무고인, 친한 벗이 없어. 이렇게 술을 권할 벗도 없다고. 친한 벗인 내가 주는 술잔 이거 다시 한 잔 들으시게나. 서쪽으로 양관 어디냐면 지금 도낭이라는 곳, 그 변경 지역에 있는 그런 관문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옛날에 다 이민족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 양관이라는 거기를 벗어서 이민족의 땅을 하면 거기엔 술 한 잔 깊게 나눌 수 있는 벗 없다. 그러니 한 잔 더 하시게.
그렇게 친한 벗을 술로 권하고 그의 마음을 분하게 달래주는 그런 이제 멋진 시가, 멋진 구절이 나오는 거죠. 권군 캥진 일배주 서출양관 무고니라. 호인인 오랜 버신 내가 주는 술, 그대가 아무런 사고 없이 사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추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 술 한 잔 다시 받으시게. 이번 술은 또 그대가 또 가서 거기서 일 잘 마치고 아무런 무슨 사고 당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하여튼 또 기원하면서 술잔을 기울인 그 술잔 다시 한번 받으시게.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지금도 이제 그 돈왕에 가면은 그 양관이 있어요. 양관이라고, 얘는 양관의 옛 터전이죠. 거기에 가면 이제 없이 이제 사막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딱 이 왕유의 시가 딱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이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백이 황학로에서 저 멀리 동쪽으로, 장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그 맹호연에게 전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 황학로 송 맹호연지 광릉이라는 노래는 장강의 물결을 따라서 저 멀리 동으로 갔지만 우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바다 같은 광활한 동정호, 끝도 없이 펼치는 동정호가에 세워진 악양루라는 공간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이백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백은 맹호연을 사랑했지만 또 그 이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백이 당한 모든 불행에 가슴 아파하고 그를 꿈속에서도 만나서 그를 그리워했던 누구? 두보. 그보다 11살 어렸던. 맹호연은 200보다 11살인가 12살 많아요. 여긴 또 200은 두보보다 11살 많고.